필승 대한민국의 예비역 대위 최성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있는 해마다 태어나고 있는 신생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훨씬 감소하게 돼서 멀지 않은 미래에 1년에 태어나는 대한민국의 신생아의 숫자가 약 15만 명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5만 명이라면은 3년이면 45만 명이 되죠. 지금 대한민국을 받쳐주고 있는 대한민국 군대의 숫자는 약 65만 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5만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을까? 그 해마다 태어나는 15만 명은 남자 반, 여자 반입니다. 그리고 3년을 채워도 15만 명의 3배인 45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은 여자이고요. 또 한 가지 조건은 그 45만 명이 군대에 가서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사고나 질병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줬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곧 올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는 군인의 숫자를 줄이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군인의 숫자가 마음대로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군대의 숫자는 마음대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옛날의 군대라면 몰라도 지금 현대의 군대는 노동 집약형 군대가 아니라 기술 집약형 현대화된 군대입니다. 군대 현대화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쪽수, 머리 숫자로 지금 군대를 채워놓고 있는 군대이지 아직까지도 현대화된 군대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받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받는 일반 사병들의 월급까지 많이 올리고 해서 인건비를 올리고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장군 등 고위직 지휘관들의 숫자를 대폭 감소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따라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가령 지금 우리나라에서 군인의 인건비를 올렸을 때 국방 예산의 80%가 인건비로 충당이 된다면 인건비로 국방 예산 80%가 다 나간다면 나머지 20%로 무기 사고, 총탄 사고, 훈련하고 뭐 땔감하고 지원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나머지 20%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군대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게다가 남자 여자 다 군대를 간다 하더라도 60만 군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처럼이 아니라 3년 내지는 4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되고 저희 같은 예비역들이 아무리 나이가 환갑이 다 돼간다 하더라도 환갑이 넘어서도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군대 엄청나게 현대화되어 있죠. 일본의 국방 예산은 한국의 일본 전체 예산에 일본 전체 GNP로 치자면은 우리나라가 쓰는 GNP에 일본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일본이 한국의 남한의 국방 예산만큼을 쓰게 되면 일본은 엄청나게 많은 국방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실제로 군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2여만 명에 불과한데
독일은 좀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핵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군대가 완전히 현대화되어 있고 일본 자위대는 자위대원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자위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관. 간부란 얘기죠. 일본 자위대의 구성은요. 20만 명이 넘지만 20만 명의 자위관 한 명당 전시가 돼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30명씩 붙게 되어 있습니다. 20만 명의 자위관에 30명의 대원들이 붙어서 바로 600만 명의 대군을 양성할 수 있는 게 일본의 자위대 시스템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적은 군대에 대해서 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미국이 말이죠. 미국이 지금 작은 군대로 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이 1970년대 그 월남전에 패배한 이후로 뼈저린 변혁을 꾀합니다. 미군이 군대를 갖다가 대량 축소하고 군대를 줄이면서 군대 줄였어요. 군인의 숫자를 엄청나게 줄였어요. 그럼 군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였으면 국방 예산도 따라서 줄었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국방 예산은 수십 배 증가해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수 정예의 군사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군사력이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는 모순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수십 배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의 지금 국방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엄청난 큰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국방 예산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군의 현대화는 한국군이 연합하고 있고 주변에 협조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군사 동맹이 바로 그것의 핵심체입니다. 한국은 말이죠. 2017년경만 하더라도 굉장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서 있었어요. 아직도 늦지는 않았는데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대한민국 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요. 우리나라는 사실 G7, 세계의 그레이트 세븐에 이탈리아는 이제 내려와야 돼요. 이탈리아 분들한테 저번에도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탈리아는 내려와야 됩니다. 이탈리아는 자국에서 원자력 발전도 못하고 전기 발전도 못하고 산업적으로 관광이나 먹고 살았지 기술적으로도 모든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당한 G7으로 올라가고 이탈리아가 떨어지게 돼 있었어요. 한국은 어느 정도의 요청을 받았냐면은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이 태평양의 절반을 갖다가 너희들이 지켜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일 때 미국이 한국에게 막강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한 바 있고요. 사실 고등훈련기 그 T-50 훈련기, 그 소련 비행기 말고 우리나라의 T-50 고등훈련기, 이번에 지금 문재인이 타고 폼을 잡았던 그 비행기도 사실은 미국에서 한 1000대가량을 미국에서 개발하지 않고 1000대가량을 대한민국 KAI에서 항공우주국에서 만든 훈련기를 미국 고등훈련기로 대거 구매를 해주기로 했었던 바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쪽 호주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만든 3000톤급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게 전부 깨져버린 것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BTS가 벌어오는 돈이요? 고등훈련기 10대면은 그냥 끝납니다. 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놓친 수도 없이 많은 것이 뭐냐면, 이 태평양의 나토국인 쿼드에 우리나라가 가입돼 있었습니다. 쿼드는 현재 군사 기능과 함께 의료, 과학, 우주 발전 기술 전부 다 같이 공유하는 엄청난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미국에서 계획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한국을 이 정보기관, 국제정보기관으로 오랜 기간 유명했던 세븐아이스라는 정보기관에까지 한국을 같이 합류시킬 계획을 미국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그 힘을 가지고 세계 7대 강대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도입될 그 무렵부터 엄청나게 망가지고 이 망해가는 중국 아주 위험하죠.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보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의 시진핑이 내년에 있을 당 대회에서 과연 진짜 5년 연장을 승인받을 것이냐. 실제로 시진핑에 대한 제거 작전이 미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 은밀하게 지금 시진핑 제거설이 떠돌고 있는 형편입니다. 중국은 무너져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갖다가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걸어서는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대한민국이 살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꺾어지면요. 중국의 몰락과 함께 중국과 함께 모략을 꾀했던 나라들은 같이 다 침몰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아주 자명하고 명백했죠. 대한민국은 상승가도를 막 달리고 있었어요. 마구 올라가고 있었어요. 지금 보세요. 곧 망할 건데도 아직까지 이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뒷심. 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간다는 거예요. 3대는 가지만 분명히 망한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맹체제를 유지했어야 됐고 각 재벌들 또는 산업, 원자력 기술 충분히 계속 유지했어야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못 이기는 척하고 원자력 기술을 통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내지는 원자력 추진 함선들 심지어는 원자력 무기까지 미국이 허용할 단계에 우리나라에 와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전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원천 기술이 전부 다 중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한국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었죠.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기술들을 가진 대기업들이 많아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한국화약, 그 다음에 한진, 대한항공 한진 있죠. KIA는 우주항공공학이나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단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또한 풍산금속은 전 세계의 자유 세계의 총탄과 포신을 거의 다 만들어내는 아주 훌륭한 기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엄청 장갑차 기술과 여러 가지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게다가 두산중공업은 핵 기술까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핵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안 받아주니까 중국으로 유출이 돼서 두산중공업이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수백만을 갖고 있던 한진 기업이 부도가 나는 걸 갖다가 그대로 국가는 방치하고 오히려 한진중공업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서 모든 것을 망쳐 놓았습니다. 제가 왜 군대와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5천만 국민이 안 되더라도 살 수 있어요. 북한 보세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줄어들어서 3천만, 2,500만이 되더라도 그 나라로서의 강력한 부유한 국가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 보세요. 결코 인구가 적다고 해서
뭘 못합니까? 캐나다 보세요. 캐나다가 인구가 수억이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 우리의 우방을 만들고 친구를 만들고 협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런 친구들을 배신하고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고 욕을 처먹고 있는 중공과 손을 잡고 공동 운명천이 뭐냐 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같이 침몰하는 배를 타고 국민들을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눈앞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15만 명 신생아 얘기하는 한 이유가 현실이 몇 년 내로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군대 22만 명가량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20배가량 뛰어야 되고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20배가량 뛰는 것을 갖다가 절약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을 많이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대기업들과 원자력 기술과 모든 원천 기술을 갖다가 무진장 활성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해도 모자를 판인데 지금 이념 싸움,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돈을 함부로 막 모아서 사람들을 갈라치기 해서 이상한 모금 운동을 하고 투기를 하고 하는 미친 짓을 통해서 나라를 갖다가 서서히 파괴시켜가고 중산층을 파괴시켜서 세금 내는 사람을 없애고 완전히 거지처럼 정부에서 주는 돈이나 받아 처먹는 거지로 만들고 양극화를 갖다가 거대화시켜서 나라를 이제 완전히 송두리째 망쳐가는 이 상황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언론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고 폐쇄해서 국민의 입을 막아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현실을 갖다가 바로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와봐야죠. 오죽하면 요즘 젊은 학생들, 젊은 남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분 이모식이 그분 찍어서 대통령 시키고 망명하겠다. 외국으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뭐냐? 당해봐야 안다. 한국 사람들은 당해봐야 한다. 진짜 비참한 꼴, 아주 비참한 꼴까지는 당하지 않겠어요. 사실 제가 예측하는 거는 5,000불 시대로 내려가는 건데 약 10,000불 시대 정도로 내려갈 겁니다. 그 정도로만 내려가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엄청나게 실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 각종 언론 매체가, 그 다음에 교육이, 문화계가 전부 다 좌파들한테 점령되어 있는 이때에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 사실 제목과 마찬가지로 유튜브와 구글에 대한 경고 방송입니다. 유튜브하고 구글에 경고를 드리는 얘기는요. 경고라기보다도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이라는 그래요. 구글하고 유튜브에서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에서 결국은 여러분들 그 시장을 중국 없으면 못 산다고 하다가 중국에서 쫓겨났죠. 중국에서 쫓겨나셨어요. 근데 중국에서 쫓겨났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예전에도 보여드린 도표지만 보세요. 어떤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대한민국 어떤 상황 변할지 몰라요. 근데 구글하고 유튜브 정권의 눈치를 보면 안 되죠. 그 나라 국민들의 눈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권의 눈치보다 망한 기업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냐? 지금 유튜브 구글 해도 너무한 거예요. 뭐냐? 일본의 70회. 그러니까 미국 유튜버들이 올리는 숫자를 생각해야죠.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요청한 삭제 수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 도표 보시면서. 미국 유튜브가 수도 없이 우리나라 한국에 수백 배가 올라오는데 우리나라의 몇 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몇 배예요? 미국의 10배예요. 뭐냐?
현재 정권이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수가 미국의 10배예요. 그럼 미국에서 올라오는 콘텐츠가 한국의 100배라면 미국의 1000배라는 얘기고, 미국의 1000배라는 얘기면 차라리 웨이보나 북한의 광명성처럼 웨이보처럼 구글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웨이보를 쭉 보다 보면요, 중국에 차라리 이게 구글보다 더 자유스러워요. 유튜브보다 할 말을 더 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 이러시면 참 곤란해요. 뭐냐면 다른 분이 싱가포르에 있는 인도계 그 내과 의사분이 저랑 비슷한 얘기를 올리셨더라고요. 항의를 해봐도 소용이 없대요. 지금 날라간 유튜버들 무진장 많으시죠? 생업으로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 날라가셨죠? 저는 광고도 안 붙이는데도 우리는 그냥 생으로 날라갔어요. 생으로 날라갔던 것들 별거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지만은 저기 아니라 이 소아마비 백신에 이 일으켰던 어떤 비극, 소아마비와 소아마비 백신의 문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커터 소아마비 사건을 갖다가 동영상에 올렸는데 그것을 자른 이유가 사유가 저한테 증오심 표현이랍니다. 무슨 증오심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항소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이것은 AI 기계가 판단해서 잘랐기 때문에 항소를 해도 기계가 판단해서 자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기계는 이게 인정 사정이 없어요. 일본식 말로 이상한 말로 유도리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인지상정이 없단 말입니다. 인지상정이 없고 어떤 판사나 어떤 법관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입장에, 그러니까 정상을 참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로봇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요번에 지금 2주 동안, 저번에 1주, 또 요번에 2주 동안 2차 경고를 맞고 나서 이 첫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구글하고 유튜브에서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정권에 아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고객을 다 잃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튜브와 구글이라는 플랫폼을 떠나는 지식인들, 그 다음에 똑똑하신 분들, 그 다음에 현명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태까지 구글과 유튜브가 진짜 진실, 사실과 멋진 자료들의 진짜 보고였습니다. 진짜 구글하고 유튜브에 칭찬 좀 해드릴게요. 진짜 멋있는 정보의 보고였어요. 구글 없이 큰 줄 압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글 덕분에 엄청난 혜택을 받았고, 구글 덕분에 엄청난 지식을 쌓았고, 엄청난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구글에서 이 정치, 역사, 경제 쪽에 이 각 정권들의 눈치를 보고 어떤 돈 버는 곳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는 이제 콘텐츠가, 여러분들이 구글 당사자들께서 보세요. 남아있는 콘텐츠들이 어떤 콘텐츠들만 이제 남게 될지. 이제 앞으로는 저질 콘텐츠 투성이가 될 거예요. 저질 선전만 남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구글 플랫폼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플랫폼들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구글을 떠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떠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죠? 우리나라 특히 한국에는 그 KBS 1, 2, MBC, SBS 있는데 전부 다들 거의 적자예요. 모르겠어요. SBS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적자고 선전 붙는 게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그렇죠? 케이블 방송에나 나올 만한 선전들이
공중파 방송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넘어갔죠. 선전들이. 왜? 시청률이 공중파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튜브도 선전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각계 옛날에 20년 전에 유행했던 홈페이지들이 다시 그 기반을 찾아가고 그 홈페이지들로 광고들이 옮겨가는 추세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상시국 국민회의, 앞으로 비상시국 국민회의가 우리나라 그 야권의 그 지도자의 단일화에 성공한 뒤에 비상시국 국민회의는 해산될지언정 비상시국 TV는 계속됩니다. 왜냐? 감시를 해야 돼요. 아무리 어느 쪽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권 단일화가 못 이루어지거나 정권 교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비상시국 국민회의가 정권 교체 비상시국 회의잖아요. 정권 교체가 되건 안 되건 되더라도 저희는 계속해서 교체된 정권이 제대로 할지 모를지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비판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저널리즘이고 프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느 쪽 편에 붙어가지고 아부를 떨지 않습니다. 비상시국 TV는 계속 지속될 거고, 대한민국을 똑바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현명하지 못한 일이나 잘못된 일, 비리를 저지르거나 올바르지 않거나 우리의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야권 혹은 우리가 지지하는 우파, 중도원 우파건 가차없이 비난하고 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 내년도에도 여러분 구글하고 유튜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퇴출되고 엄청난 세금 뜯어 맞고 쫓겨나기 싫으시다면 지금 어떤 정권에 빌붙어서 하는 그러한 행동은 진짜 삼가해 줘야 될 것이라고 제가 조언과 부탁과 제가 진짜 사랑했던 구글과 유튜브, 진짜 구글 덕분에 전 너무 많은 것을 얻었어요. 세계 전체 돌아다니면서 대형 도서관, 무슨 대형 박물관, 프랑스 박물관, 미국의 어떤 링컨 박물관에 가서 모든 자료를 보고 아프리카를 가고 무슨 중동을 가고 해야 되는 모든 그런 힘든 엄청난 일들을 갖다가 구글과 유튜브 덕분에 진짜 큰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한데 알잖아요.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타락하고 나빠지고 나쁜 사람과 사귀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잡아주고 싶은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타는 줄 압니까? 지금 당장 저는 사실 구글이나 유튜브 없으면 못 살아요. 거기서 돈을 받아서 돈 받아본 적 없어요. 벌어본 적 없어요. 이 지식을 받았습니다. 정말 구글 유튜브 이번에 좀 잘 해주시고요.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올바른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송 다시 게재하면서 저희 방송도 상당히 주의를 하겠지만은 참 안타까운 점들이 많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말씀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내일부터 당장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 시작하고 모레 급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필수.